이번 시간은 소나무 재산충을 매개하는 솔수염 하늘소, 북방소염 하늘소, 그리고 솔리복파리에 대한 수목해충 예찰 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번 편은 시험에 한번 출제된 문제들을 위주로 그런 형식을 많이 문제를 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솔수염 하늘소의 발육 완료일은 하고 물어봤네요. 발육 완료일이라는 게 뭐죠? 알이 부화를 해서 1약충이 된 상태, 즉 부화가 50% 이상이 된 상태를 발육 완료일이라고 합니다. 답은요, 6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 같은 경우는 북방수염 하늘소의 발육 완료일입니다. 그러나 6월 중순 같은 경우가 솔수염 하늘소의 발육 완료일인데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꼭 숙지하시길 바라시고요. 솔수염 하늘소를 조사하기 위한 먹이 트랩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그럼 솔수염 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6월 이전에 하는 건 당연하겠죠? 정답은 4월 중순부터 꼭 먹이 트랩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화율이 50% 이상이 넘는 게 6월 중순이 맞지만은 그 이전에도 몇몇 개체들은 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달 하면은 예찰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와 채성계 마이너스 2달을 하면은 그때가 조사 설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북방수염 하늘소의 발육 완료일은 제가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발육 완료일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중순이 되어야 발육 완료일이 됩니다. 즉 50% 이상이 부화되는 때가 5월 중순이라는 거죠. 북방수염 하늘소 좀 더 빠르죠. 솔리폭파리의 우화 채성기, 다행히 솔리폭파리랑 솔수염 하늘소, 솔자가 들어가는 이 두 주요 해충 같은 경우는 우화 채성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솔리폭파리를 우화를 조사하기 위해 트랩을 설치하는 시기 말씀드렸죠? 우화 채성기 마이너스 2달 하면은 설치하는 시기가 된다고요. 따라서 답은 1번. 그렇다면 이것도 솔수염 하늘소랑 같네요. 468번입니다. 솔리복파리가 충형을 형성하는 시기가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잎눈에서 부화한 이 솔리복파리의 유충이요. 6월이 돼서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은 9월 10일 동안에 9월과 10일간에 충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9월과 10월. 이것도 실기시험에 솔리폭파리에 대한 문제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생활사에 관해서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충형을 형성하는 시기와 알을 낳는 시기, 그리고 어디에 월동하는지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요. 학명도 나왔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솔리폭파리가 땅속으로 월동하는 시기는 미리 전 시간에 솔리폭파리와 전나무 별납작 이빨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월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유충으로요.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9월과 10월에 충형을 형성하고요. 충형을 형성해서 떨어진 그 솔리폭파리들이 11월, 12월에 땅속에서 월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복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 처리제, 이미다클로프리트 잎제를 살포하는 시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우리가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약제를 뿌려놔야 땅에 이제 떨어진 솔리복파리들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시기가 앞당겨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1월이 되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11월에 약을 뿌려서 죽이면 되겠죠.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하기 위한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유제의 지속기간하고 물어봤네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바맥틴 벤조에이트의 지속기간은 2년 정도가 돼요. 수관 주사를 했을 때는요. 근데 몇몇 제품들 중에서는 3에서 4년 되는 제품이 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유제의 지속기간이. 근데 몇몇 업체들의 제어는 대부분은 2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 4년의 예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 2년만 되겠죠.